결혼한 지 벌써 5년째. 인천 남동구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새언니는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시댁은 늘 들락거렸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살았고 시누이는 새언니 집 주소를 자기 것처럼 썼다. 엄마, 또 누나 온대요. 아까 택배도 새언니네로 보내놨다고. 그 한마디에 새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남편의 무심한 말투에 숨이 턱 막힌 듯한 표정이었다. 식탁 위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다. 구운 김에서조차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다. 새언니의 눈이 현관 쪽을 향했다. 오후 2시, 택배가 올 시간이었다. 이번에도 시누이는 또 아무 말 없이 새언니네 주소로 택배를 시켰고 그 박스를 들고 당당히 들어올 예정이었다. 새언니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방 안엔 여전히 점심 준비하다 타버린 멸치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엔 제가 안 갑니다. 제사 준비는 신우가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말끝을 올리며 남편이 앉은 자리에 기대어 말했다. 그 순간 새언니의 눈이 흔들렸다. 며칠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단톡방에서 새언니 몰래 며느리는 이제 명절 일에서 제외시키자고 정해버렸다는 걸, 그 말 한 줄에 새언니는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깨달았다. 새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새언니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언니 열어줘요. 이거 좀 무거워서 혼자 못 들겠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시누이는 큰 상자 2개를 질질 끌고 들어왔다. 그 안엔 또 본인의 옷과 화장품, 심지어 속옷까지 들어 있었다. 새언니가 말없이 바라보자 시누이는 웃으며 말했다. 새언니 옷장반은 비워주세요. 엄마랑 다음 주부터 여기 좀 지낼 거예요. 우리 집 누수 때문에 도배하잖아요. 엄마도 아프고 새언니가 좀 이해해주세요. 그 말에 새언니는 짧게 대답했다. 이 집 제가 전세금 냈습니다. 누수도 도배도 어머님도 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제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의 정적. 시누이의 웃음기 어린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엄마가 오면 말씀드리죠. 이 집 새언니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서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왔다. 새언니는 그 모습까지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밥 다 식었어요. 드세요. 저는 나갑니다. 새언니는 다 쓰다듬지 못한 머리를 묶으며 현관을 나섰다. 그 뒤로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식탁 위 찬밥만이 남겨졌다. 동네방네 욕 퍼붓는 시누이, 어머님까지 압세하셨네요. 새언니가 아파트를 나선 지 2시간 후, 단지 입구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 글이 하나 올라왔다. 요즘 젊은 것들 시부모 드리는 걸 당연히 싫어하더군요.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인데도 모시지도 못하게 하는 인간들. 누구는 며느리 복이 없어서 새언니한테도 눈치 보던데요? 이 글엔 순식간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누군가 스크린샷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고 그 방엔 시어머니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단박에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어디니? 내가 사람 노릇을 못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생겼어. 새언니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뒤이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전화가 동시에 걸려왔다.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애초에 우리 가족이랑 안 맞았던 거야. 이 집에서 나가든지 입 다물고 엄마 모셔. 남편은 아무 말 없었다. 그저 회사에 있다며 전화기를 꺼둔 채로 있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직접 찾아왔다. 이불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안방에 둘 거니까 방 치워놔. 너는 소파에서 자. 새언니는 말없이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저녁 6시,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시댁 식구 셋의 말소리만 머릿속에 울렸다. 그날 밤 새언니는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작은 노트 한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마지막 감정 허락지였습니다. 더는 누구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새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방 서랍을 열었고 오래된 태블릿 하나를 꺼냈다. 어젯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떠든 이야기 중 하나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래도 얘가 태블릿으로는 단톡방 못 볼 거야.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대화창이 떴다. 새언니, 쟤 좀 병샤 같지 않아?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 진짜 역겹다. 엄마, 저 여자 안 되겠어요. 우리 오빠가 너무 불쌍해. 단톡방엔 남편,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함께 있었다. 거기엔 새언니를 모욕하는 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새언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사진 버튼을 눌렀고 모든 대화를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문자를 남편에게 보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합시다. 서류 꺼내놓으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안방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이불을 펴고 누워 있었다. 여긴 우리 아들 집이야. 내가 어디서 자든 무슨 상관이람? 시어머니의 뻔뻔한 말에 새언니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손을 멈췄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었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얘, 밥은 안 차렸니? 내가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새언니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다. 미리 차려둔 밥상을 가져오며 조용히 말했다. 드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누이도 도착했다. 쇼핑백 2개를 들고 거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그 소파 쿠션 안 맞죠? 나 그거 바꾸자 했잖아요. 새언니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꽉 다물고 서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봉투 하나를 들고 남편에게 건넸다.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이 집 전세 계약서 사본이에요. 내 명의로 돼 있는 거. 어머님께도 말씀드리세요. 그 순간 남편이 손에 쥔 젓가락을 놓았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걸 내가 감히? 새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단호하게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이 집은 제 공간입니다. 어머님, 신우님, 이제 나가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새언니는 평소처럼 머리를 단정히 묶고 여느 날처럼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커피 내음 사이로 싸늘한 각오가 퍼져 있었다.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시누이도 쇼핑백 하나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어색한 정적이 돌았다. 어머님, 이 집에 머무시는 건 오늘까지입니다. 신우님, 택배는 더 이상 이 주소로 시키지 마세요. 제 허락 없이 드나드는 일은 이제 끝입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그럼 나가주겠어. 대신 너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다. 새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있는 단톡방의 메시지들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건 증거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다 포함된 변호사와 이미 상담 끝났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이럴 줄 몰랐어. 새언니는 그 말에 웃지 않았다. 대신 단호히 말했다. 이건 미안하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전 여기서 더는 감정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고 시누이도 쇼핑백을 챙겨 조용히 나갔다. 남편만 남아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다. 그날 저녁 새언니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울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오랜만에 평온하게 숨을 쉬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동네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시누이는 연락이 끊겼다. 새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 후 처음으로 자기 방 침대에서 나와 소파에서 자는 생활을 시작했다. 새언니는 말없이 그를 외면했고 대신 자신의 커리어를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 며느리 되기는 실패했지만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확신이 새언니의 하루하루를 견고히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새언니는 커피를 내리며 짧게 말했다. 당신도 변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선언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그는 시댁과 완전히 선을 그었고 새언니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새언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만의 삶을 이어갔고 그 품격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경계가 되었다. 며칠의 평화가 지나고 다시금 평정을 찾은 새언니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아침 누군가 현관벨을 계속 눌렀다. 인터폰에 비친 인물은 낯익은 얼굴, 시어머니였다. 옆에는 고모라는 중년 여성이 동행해 있었다.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짙은 립스틱을 바른 그 얼굴은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가 요즘 아주 기세등등하다면서? 어머님을 내쫓고 가족을 모욕하고 남편한테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다며? 새언니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제가 한 건 방어였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게 많았거든요. 고모는 무시하듯 코웃음을 쳤다. 시어머니는 한 발짝 뒤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이 애가 우리 가족을 부숴놨어요. 자기 잘났다고 시댁 식구 전부 죄인 만들고 우리 아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곤한 얼굴로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였다. 엄마, 그만하세요. 아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들이에요. 고모가 흠칫 놀랐다. 남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의존과 눈치가 아닌 단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새언니는 조용히 남편 옆에 섰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닫았다. 몇 시간 뒤 동네 커뮤니티에는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60대 여성, 아들까지 빼앗긴 서러운 인생. 하지만 댓글들은 차가웠다. 시대가 어느 땐데 며느리한테 갑질을 해요? 이혼당해도 할 말 없는 시어머니네. 아들이나 반성하세요.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여론에 당황했고 고모조차 연락을 끊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동네의 작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세상을 원망하는 일상을 시작했다. 그날 밤 새언니는 웃음을 지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도 눈치 보는 며느리도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이 세운 경계 안에서 누구의 허락 없이도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새언니는 짧은 단풍 여행을 다녀왔다. 혼자였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누구의 일정에도 맞추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시어머니였다. 더 초췌해진 얼굴,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 그것도 낡은 조리도구가 들어있는 듯했다.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새언니가 조심스레 묻자 시어머니는 불쌍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그냥 네 얼굴 좀 보려고. 내가 너무했지. 나 이제 아무도 없어. 네가 마지막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새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전 시어머니의 눈빛은 갑자기 싸늘해졌다. 너 끝까지 그렇게 매정하게 굴 거냐? 하지만 새언니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전 이제 저를 지키는데 집중할 겁니다. 그게 가족이라면 서로 아프게 하지 말았어야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 짧은 순간이 과거와의 마지막 결별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새언니는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남편은 그 결정을 막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란 걸. 마지막 도장까지 찍고 나오는 길. 새언니는 햇살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모든 굴레를 벗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늦깎이 극장에서는 시니어들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감정선을 따라 매주 실화 기반의 드라마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여러분의 집에도 있었나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사연일지도 모르니까요.